킹슬리 코망이 토트넘 후스퍼와 연결되는 가운데 손흥민이 높은 기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영국 풋볼 팬캐스트는 27일 손흥민은 조심해야 한다. 토트넘은 새로운 공격수 영입을 논의했다라며 미넨 소속 공격수 코망과 토트넘의 연결을 전했다. 손흥민을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전 토트넘 호스퍼 감독 팀 셔우드가 또다시 손흥민을 칭찬했다. 셔우드는 에버턴과의 2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이 상대 골키퍼인 조던 픽퍼드를 압박해 공을 탈취한 뒤 득점을 만들어낸 장면을 두고 손흥민의 공격성을 칭찬하며 손흥민을 치켜세웠다. 매체는 유럽 이적 시장에 능통한 벤 제이콥스 기자의 보도를 인용하여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미넨 코망과 연결되는 잠재적 행선지로 거론된다. 토트넘과 아스널이 코망의 차기 행선지로 논의되었다라고 전했다. 코망은 미넨에서 자리를 잃은 공격수다. 파리 생제르맹과 유벤투스를 거쳐 20만 1516 시즌부터 미넨에서 뛰었던 코망은 완벽한 주전으로 활약하지는 못했다. 준주전급 선수였는데 그래도 나올 때마다 제 역할을 다 해주어 오랜 시간 미넨에서 뛸 수 있었다. 특히 20만 2021 시즌에는 5골 12도움으로 두 자릿수 도움까지 기록한 바 있다. 코망은 미넨의 우승 청부사로 불렸다. 코망이 미넨으로 이적한 뒤 지난 시즌을 제외하고 매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했다. 코망이 들어올린 분데스리가 트로피만 8개. 이외에도 DFB 포칼 우승 3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우승 1회 등이 있다. 화려한 우승 경력과는 다르게 코망은 점차 입지를 잃었다. 지난 시즌 완전히 눈밖에 났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르로이 사네와 해리 케인의 조합을 좋아했고 코망은 15경기 선발 출전에 그쳤다. 심지어 부상까지 입어 시즌 막바지 장기간 이탈했고 현재 폼에도 의문부호가 뒤따르고 있는 상태다. 지난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도 선발로 나서지 못했다. 설상가상 마이클 올리세까지 영입되면서 코망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이적설이 짙은 가운데 토트넘과 연결됐는데 매체는 손흥민과 자리가 겹친다고 전했다. 매체는 경기 출전 시간을 본다면 코망은 손흥민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손흥민의 지난 시즌 1.33경기당 공격 포인트 1회라는 수치에 비교했을 때 코망의 수치는 썩 좋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코망은 엄청나게 재능 있는 윙어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눈에 들고 손흥민에게 도전하고자 한다. 손흥민은 결국 자신의 높은 수준을 더욱더 유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결론은 손흥민이 최근 올라온 폼을 계속 유지하며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손흥민은 개막전 레스터 시티전 부진으로 선발 자격이 없다, 오만하다 등 심각한 비판을 들었었다. 이후 2라운드 에버턴전서 멀티골로 자신을 향한 비판을 종식시켰고 영국 공영방송 BBC 선정 2주의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증명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냉정히 말하자면 코망이 손흥민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손흥민은 20만 1516 시즌 토트넘 이적 이후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20만 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등 꾸준하게 활약해왔다. 그러나 코망은 미넨 이적 후 리그에서 단 한 번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적이 없다. 코망의 이적이 손흥민의 출전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손흥민이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왜일까? 토트넘 팬 커뮤니티 스퍼스 웹은 27일 전 토트넘 감독이 에버턴전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공격성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셔우드는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2골을 넣은 손흥민을 극찬했다며 셔우드의 발언을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 2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만 24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멀티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40대 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의 첫 번째 득점은 온전히 손흥민의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골이었고 두 번째 득점은 동료 니키 판더펜의 도움을 받아 터뜨렸다. 두 골 모두 인상적이었는데 셔우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손흥민의 첫 번째 득점이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10으로 앞서가고 있던 전반 25분 에버턴의 스로인 상황에서 픽퍼드에게 공이 가자 픽퍼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 그를 압박했다. 손흥민의 순간 스피드에 당황한 픽퍼드는 공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고 손흥민은 픽퍼드가 갖고 있던 공을 빼앗는데 성공했다. 픽퍼드는 동료의 스로인을 받기 위해 페널티 지역 밖으로 멀리 나와 있었는데 손흥민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손흥민은 상대 골문 방향으로 공을 몰고 질주한 뒤 빈 골문에 가볍게 밀어넣으며 자신의 시즌 1호 골을 터뜨렸다. 셔우드는 손흥민이 혼자서 강도 높은 압박을 시도한 끝에 상대의 실수를 유발해 득점까지 만든 점을 두고 손흥민을 칭찬했다. 스퍼스 웹에 따르면 그는
토트넘을 상대하는 경기에서 상대 공격수들로부터 공격적인 압박을 받을 거라는 걸 안다며 손흥민은 그 누구보다 공격적이다라고 했다. 이어 손흥민의 공격성을 봐라. 픽퍼드는 자신에게 공을 컨트롤할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알아야 했고 그는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손흥민이 그 공을 빼앗았고 픽퍼드는 형편없었다라며 픽퍼드에게 공격적인 압박을 가한 손흥민을 칭찬했다. 스퍼스 웹은 셔우드의 칭찬을 두고 토트넘은 압박을 가할 때 더 보기 좋고 경기 속도도 훨씬 빠르다. 특히 손흥민은 에버턴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며 셔우드가 지적했듯이 픽퍼드의 실수는 형편없었지만 픽퍼드를 향한 손흥민의 지능적인 압박이 이런 실수를 유발했다고 했다. 셔우드가 손흥민을 칭찬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셔우드는 손흥민을 지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은 오랜 시간 정상급 선수였지만 난 그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손흥민이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손흥민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해 셔우드는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이든 아니든 어느 팀에서나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라고 말했는데 셔우드는 이후에도 꾸준히 손흥민을 높게 평가하면서 손흥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버턴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 공격에 무너졌다. 이브 비수마에게 통렬한 중거리 슛으로 선제 실점을 허용한 이후 손흥민까지 득점포를 가동해 에버턴 수비를 흔들었다. 이후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세 번째 득점과 손흥민의 쐐기골이 터지며 무려 4골을 헌납하고 패배했다. 에버턴의 토트넘전 대패는 다이치 감독을 해고 위험으로 몰아넣었다. 손흥민의 종횡무진 활약을 막지 못한 데가였다. 팀토크는 다이치 감독은 최하위에서 시작하는 암울한 에버턴의 시즌 초반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팬들의 주요 좌절 이유는 그의 선발 선택이었다. 그는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선발로 기용하지 않으며 모두가 당황했다. 소식에 따르면 그가 에버턴 팬들에게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몇 경기가 중요할 것이라고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레이엄 베일리 기자는 상황이 더욱 명확하다고 밝혔다. 에버턴이 새 구단주를 맞이하기 전 다이치 감독이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이치가 몇 주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했다라며 다이치 감독의 위기를 설명했다. 다이치 감독은 지난 2023년 1월 에버턴 부임 이후 약 1년 반 동안 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그와 에버턴의 동행은 이번 시즌 손흥민과 토트넘의 일격으로 마지막을 향해 갈 위기에 놓이게 됐다. 현재 에버턴은 개막전이었던 브라이튼과의 맞대결 0대3 패배 후 토트넘전도 대패하며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다. 다이치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경기는 다가오는 28일 에버턴과 챔피언십 소속인 돈캐스터 로버스의 리그컵 2라운드 경기다. 팀토크는 다이치는 돈캐스터와의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